개그할 때도 느꼈고 투자할 때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없다.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움직인다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인생의 철학자를 한 명 딱 정해놓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산다. 그 철학자를 바로 쇼펜하우어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쇼펜하우어를 멀리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한번 작가님의 말씀을 듣고 싶네요. 쇼펜하우어, 그러니까 저는 인생의 철학자 한 명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의 대화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현생에서 찾기 힘들어요, 그런 분은. 몇천 년 축적된 분들 중에 한두 명 계신 거기 때문에 현생에서 물론 좋은 분들도 많고 좋은 얘기 해주시는 분들 많지만 정말 원사이드하게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랑. 왜냐면 대화가 되는 순간 생각이 다르면 또 싸움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사이드하게 나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랑 같이 인생을 함께 사는 건 엄청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철학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은 자기에 맞는 철학자가 반드시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좀 개인주의의 성향이 강하고, 저는 개그맨 일이라는 걸 했지만 사실 저는 개그맨이라는 일에 잘 맞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약간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하루에 3시간은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아내한테도 제가 부탁을 합니다. 하루에 3시간은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예. 되게 고독을 좀 즐기는 편이고 누군가와 같이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저는 여행을 항상 혼자 다녔어요. 결혼하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가족과 같이 여행을 가지는데, 근데 이런 나와 가장 잘 맞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책을 막 이제 읽고 하다 보니 쇼펜하우어가 이제 그런 저와 성향과 뭐 외로워져라, 뭐 외로움을 즐겨라, 뭐 약간 이런 얘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 뭐 약간 이런 내용들이 너무 와닿고, 고독이 주는 즐거움을 즐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너무 잘 맞아서 저는 제 인생에 죽은 자와의 대화를 1번으로 뽑는 게 쇼펜하우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쇼펜하우어를 멀리 해야 될 때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반드시 있어요. 갑자기 내 의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뭐 새롭게 뭔가 시작을 해야 될 때는 약간 쇼펜하우어의 그 부정적인 생각과는 잠깐 멀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싸워요. 청년 세대의 시작은 쇼펜하우어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쇼펜하우어는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안정된 생활에서 나는 과연 뭐가 필요한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때 쇼펜하우어와 친해져야지, 지금 20대가 갑자기 쇼펜하우어와 지금 바로 친해져 버리면은 세상을 약간 좀 다르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책에다 그 얘기는 썼어요. 쇼펜하우어와 친해질 땐 조건이 있다. 지금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는 약간 좀 멀어져. 단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분과 절친이 되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것 같아요. 갑자기 딴 길로 탁 새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주식 투자로 해서 사실 개그맨으로서 그 오랜 시간 이룬 경제적 규모보다 훨씬 더 크게 성공을 하셨는데, 언젠가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작가님 나오는 TV인지 유튜브인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 우리가 진짜 주식 투자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면 잘 아실 겁니다. 주식은 내려갔을 때 저렴한 가격에 사서 올라갔을 때 비싼 가격에 팔아야 수익을 얻는 게 주식이잖아요. 근데 정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잘 안 되고 보통은 반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막 나가서 막 뛰고 손을 묶고 이런 에피소드를 아내가 저한테, 저도 예전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주식을 오래전부터 했었으니까 그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됐으니까 그때 얘기를 잠깐 한번 들려주시면. 제가 이제 2017년도에 부동산 투자를 다 끝내놨어요. 2011년도 초반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부 다 이제 부동산 투자를 다 완료를 해놓고, 전 사실 떠나려고 그랬어요. 이게 한 투자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무슨 그런 날마다 한국에 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옛날부터 좀 친하긴 하고 뭐 방송 때문에 알았던 분인데, 뭐 애널리스트 하시다가 이제 투자로 인해서 이제 외국에 이제 사시는 분, 그 무슨 일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내 본업은 육아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투자자세요. 되게 유명한. 근데 그분이 이제 무슨 위기 때마다 이제 한국에 오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 IMF 이후에 와서 엄청나게 또 수익을 거뒀고, 서프라임 모기지론데 2009년 뭐 이때 와서 또 큰 수익을 거뒀고, 그다음 세 번째 들어온 게 2020년 코로나 때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 중간에 잠깐 좀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부동산 투자는 좀 삶이 다이나믹하게 변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이나 이런 문제, 그러다 뭐 갈아타기나 이런 문제, 그러면서 또 올인을 계속해서 올인에
그 배수로 또 올인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네 인생이 그렇게 뭐 다이나믹하게 바뀌지 않아. 월세를 받아도 뭐 연간 뭐 그렇게 많은 퍼센트를 받는 게 아니라 또 강남 쪽에 그런 부동산을 한다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건물의 가치가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순간까지는 어떻게 살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럼 제가 인생이 다이나믹하게 달라지려면 어떤 걸 해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식 투자를 한번 공부해 보는 게 어떠냐.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은 엄청 그 수가 굉장히 적다. 근데 너의 성향을 뭐 옛날부터 봤는데 너는 잘 맞을 수도 있다. 뭐가 잘 맞느냐는 얘기를 뭐 물어봤더니 너의 성향은 사실 뭐 진득하게 앉아서 트레이딩을 하거나 그런 거는 넌 박살이 날 수 있으니 나처럼 어느 정도의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막 이제 코스톨라니 책부터 시작해서 현명한 투자자 엄청나게 이제 주식 관련된 책들을 이제 그때 이제 파기 시작해서 한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더니 그때 2017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 뭐 중반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공부를 끝내놨더니 항상 저는 이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뭔가를 먼저 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그맨 때 그걸 해봤기 때문에 개그맨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극단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이상 반 했고 투자할 때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할 때도 대학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내가 여기를 마스터해야지 그 다음 스텝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 역시도 뭔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뭔가 무조건 2년 정도는 무조건 내가 파고 나서 그 다음에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걸 그게 저의 정말 성공 방정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정식에 따라서 하다 보니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주식창을 보다 보니 미치겠는 거죠. 그렇죠. 얘는 계속 우상향해요. 뭐 테슬라가 얼마 올랐어요. 뭐 애플이 얼마가 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요. 다음날 신문 보면은 정말 그 신문 찢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내가 너무 이거 근데 이게 부동산처럼 뭐 이게 진득하니 이렇게 기다려서 뭐 지가의 상승, 뭐 나라에 나오는 정책이나 이런 거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얘는 미시로 들어가가지고 디테일하게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고 매일매일 그 가격이 눈에 보이잖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저의 성공 방정식이 아니었던 거죠. 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면 될 거 같고 미치겠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용산역으로 나가서 뛰었어요. 용산역 나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뛰었어요. 막 이러면서 사지 마. 니 따위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아니야 지금. 뭐 이러면서 뛰고 찬물로 한겨울에 막 찬물로 샤워하고 그리고 막 손을 묶었죠. 이게 책상에다가 이렇게 묶고 이게 한쪽 묶고 이게 또 이쪽을 쓰잖아요. 그 이쪽부터 묶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잡고 이렇게 다시 묶고 막 제가 막 너무 사고 싶어. 주식 너무 사고 싶어. 테슬라 지금 사야 될 것 같아. 뭐 이러고 있는데 와이프가 들어왔어요. 네. 오빠 새 코너 지금 준비하냐고. 아니야. 막 이러면서 계속 버티고 손도 묶어보고 찬물 샤워하고 거의 뭐 매일 밤 책상에 머리 박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모르잖아요 사실. 왜냐면 결과로만 이제 뭐 요즘에 뭐 신문 기자들이 좋아할 만한 뭐 단어가 또 예능에서 한번 나오면서 뭐 100억 막 이런 것만 계속 이슈가 되고 그러는데 정말 힘들었죠. 그 뭐 맨날 머리 박고 친구들 못 만나고 막 하루에도 막 감정이 한 30번 40번씩 변하고 샀어야 되는데 다음날 일하면 안 사길 잘했다. 그 다음날 또 일하면 샀어야 되는데 안 사길 잘했다. 그 사려 그봐 내가 사랬잖아. 아니다. 다행이다. 이번에 좀 떨어지. 사람 한마디에 일희일비하고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무슨 말이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 먹은 게 정말 그분의 말처럼 사이클에 투자하는 게 이게 나한테 맞는 장이구나. 매일매일 이걸 들여다보는 건 나한테 맞는 시장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계속 나한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얻은 답은 저에게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이 저에겐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하락장에만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고 좀 한 발짝 멀리 떨어지다 보니 2020년 3월이 온 거죠. 또 그때 막상 그거 오잖아요. 또 손을 묶어요. 이게 지금 맞는 거야? 이 세상이 망할 것 같은데? 사야 되는데? 잠깐만. 못 살 것 같아. 사셨죠 그때 결국 샀죠. 와 사자의 심장으로. 그때 이제 돈을 5개로 쪼갰는데 처음에 3개로 쪼갰다가 안 되겠다. 3개로는 못 넣겠다. 5개로 쪼갰어요. 네. 가지고 있는 돈을. 그것도 10개로 쪼갰다가 이렇게 하면 주식 안 하는 것만 못하다 해가지고 다시 5개로 쪼갰다가 다시 3개로 쪼갰다가 다시 5개로 쪼갰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총 5개로 쪼개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 돈을 투입을 시작했어요. 그 운을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용기가 나는구나. 이 상황을 이 용기를 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어요.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은 뭐 인간의 본능적인 그럼요. 감정이고 생존을 위한 감정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나는 정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두려움에 대해서 작가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해 오시면서 거의 항상
함께 하셨을 텐데 어떻게 두려움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응하고 어떻게 해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지금도. 예. 지금도 두려워요.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두렵고 많은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해 주시면 어떨까. 조회수가 안 나오면 어떡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고 제가 또 요즘에 이제 경제적 자유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까라는 두려움에 한번 휩싸여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경제적으로는 정말 어렵지 않은 상태가 됐으니 이제 우리의 가족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았거든요. 저와 아내와 제 아들이. 그리고 나서 일을 한번 완전히 끊어본 적이 있어요. 일을 아예 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예 글도 쓰는 것도 멈춰보고 아무것도 안 해봤더니 그 먼저 인생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예능에 예전에 나갔을 때 뭐 사람들이 누가 좋아할까 이런 말 하는 걸 돈 벌었다고 나와서 떠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해. 어느 한 예능에서 막 그런 말이 나오면서 뭐 세 자릿수의 때 막 금액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예능 같은 건 아예 안 나갔어요. 그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을 이제 생각을 해봤죠. 일을 아예 안 하면서 과연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계시면 경제적 자유라는 것은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정의 내린 경제적 자유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겠다라는 게 저한테는 경제적 자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 자유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겠다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때 또 이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생각이 바뀌었죠. 그럼 나는 정말 뭘 하고 싶은 사람인가라는 이제 출발을 또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 업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었던 방송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는 시사입니다. 정치 시사 이야기를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신문 보는 것도 아버지의 영향으로 제가 하루에 일간지를 매일 3개씩 읽게 아버지의 그런 교육이 있었어요. 제가 딱 한 달 전부터 시사 정치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맡아서 이제 시작했거든요. 유튜브 채널을.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그거 같아요. 이걸 이겨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두렵습니다. 아마 하와이 대저택님도 좀 두려우실 거예요. 언제 꼬꾸라지도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면 또다시 뭔가를 다시 이루어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이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두려움은 그냥 마주하면 그뿐이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의 종류를 생각해보면 2가지 두려움인데 내 안의 두려움과 내 밖의 두려움이에요. 내 안의 두려움은 나가서 내가 뭘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저런 것까지 하고 그래. 날 바보같이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이런 두려움들.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누구의 말 때문에 못하고 누구의 행동 때문에 못하고 누구의 손가락질 때문에 못한다라고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깨셔야 뭔가 이 두려움을 깨어나올 수 있는 거고, 밖에서 할 수 있는 두려움은 실제로 우리가 보는 두려움들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보는 댓글들. 이게 재밌냐 이게? 뭐 하는 거냐? 저러고 산다. 뇌가 없냐? 뭐 이런 말들, 뭐 이런 반응들. 언제 어디서든 산재에 있거든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전 세계적인 철학자, 과학자, 유명한 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 이런 분들도 다 이런 반응을 딛고 그 두려움을 마주하고 나서 성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그걸 못한다?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패입니다. 그 두려움을 마주보는 것이 그 실수를 하려는 용기를 내는 것, 뭔가 처음 시작했을 때 당연히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의 시작이지.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욕할까 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것, 정말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그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실제 시작을 못한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은 마주하면 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바라겠고, 막상 마주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나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앞에서 멀리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제자리에 있는데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그래. 그럼 저한테 할 말이 뭐예요? 야, 그게 되겠냐? 앞으로 나가는 게? 그거 되거든. 그럼 얘는 점점 사라져서 없어집니다.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과.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 근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거든요. 누군가가 잘 됐어요. 그럼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어. 이 사람을 내려앉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내가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이 사람을 말로써 내려앉히려고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당하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움에 마주해야 됩니다. 마주해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걸 여유롭게 웃어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들은 손가락질하다가 사라지기 마련. 다른 손가락질할 때를 위해 찾아 떠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지금 또 말씀해 주신 말씀 들으니까 쇼펜하우어의 한국 제자
공식 한국 제자. 어우 영광이네요. 예, 역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인사이트와 작가님만의 또 이 일상에서의 그 경험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인사이트를 들으면서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되실, 책에도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생각보다 도전하는 사람도 없고, 생각보다 뭔가를 이루려는 사람도 없다.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 책에서 제가 약간 좀 직설적인 걸 좋아하나 봐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재수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그를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개그를 할 때도 그랬고,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좀 이 현직에서 뭔가 움직일 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저는 제가 코미디를 만들고, 사실 코미디를 하는 게 투자보다 더 어려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개그 짜는 게 더 어려웠어요. 왜냐면 새 코너를 짜는 건 그냥 맨땅에 헤딩이거든요. 뭘 웃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 뭘 해야 돼. 근데 약간 투자 같은 경우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과거가 있고, 지표가 있고, 숫자가 있고, 그다음에 성공했던 사람들의 성공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는 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싸움이라면, 여기는 그냥 맨땅에 헤딩인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나온 히트 코너를 따라야 보면 표절이라는 얘기를 들을 것이고, 완전 새로운 걸 하려니 아예 그냥 맨 땅에서 새로 부딪혀서 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나만의 뭔가를 만들어 보자 해서 개그 코너를 해서, 뭐 다행히게도 뭐 그때 당시에 반응은 뭐 황현희식 개그다, 뭐 약간 멀쩡한 얘기하고 정장 입고 나오면서 자기만의 개그를 한다라고 당연히 감사한 표현을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랑 같이 코너를 하거나 뭐 같이 뭔가를 이제 뭐 물어보는 후배들께 제 뭐 이런 노하우들을 다 오픈했어요. 이렇게 해서 공감대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매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라고 다 이야기를 해주고 하거든요. 그 뭐 듣기 싫다는데도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막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다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오픈해요. 다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그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게, 제 친구들한테도 맨날, 제 친구들 뭐 단체방이 있고 저랑 뭐 친한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한 5명 정도 있는 방에서 막 뭐 이런저런 얘기, 야 현이야 뭐 이거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해요. 방송에서는 뭐 사실 종목 얘기나 이런 건 한 번도 드린 적이 없거든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2020년대 초반에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가, 야 지금은 뭘 사야 돼, 뭘 해야 돼, 지금 이거 사야 돼,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 그 친구 그냥 트레이딩 하는 주식 사가지고 박살났거든요. 얘기를 해주죠. 설득을 해요. 술 마시면서 막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돼.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볼게. 안 합니다. 느꼈죠 그때. 개그할 때도 느꼈고, 투자할 때도 느꼈습니다. 생각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두가 다 열심히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문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조금만 더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뭔가 이뤄낸다면 독보적으로 잘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이 기회라는 걸 몰라요. 집에서 생각만 하다 끝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실수할 용기를 내시라고 한 거예요. 거의 안 된 친구들이 99%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획하고 해 나가서 나아가려고 도전하는 친구보다, 생각만 하고 안 하고 나서 내가 그거 하려고 했었잖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내가 97년도에 살려고 했었잖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후로 내가 애플 살려고 했잖아. 2013년도에 내가 테슬라 살려고 했었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개그맨 친구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비슷해요. 좀 잘 안 풀린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에요. 야 저거 내가 대학로에서 한 거야. 내가 저 아이디어 낸 거야. 저거 내가 짠 거잖아. 저거 내가 생각했었던 거야. 이런 애들이 제일 안 돼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거 살려고 했었잖아. 아파트 내가 살려고 했었잖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99%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생각보다 열심히 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움직인다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게 이 책에 썼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와이 대저택님처럼 이렇게 직접 유튜브로서 움직이시고 하려고 계획하시고, 또 이게 직원분들도 다 직접 하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명도 다 일일이 하셨을 거고, 이런 거 세팅도 하셨을 거고, 엄청나게 어렵고 귀찮고 힘들고 시행착오를 겪고 부딪히고, 이런 일들을 안 하려는 사람이 훨씬 많다. 말은 쉽습니다. 내가 그거 하려고 했었잖아. 내 유튜브 하려고 했었잖아. 내 저거 뭐
그거 살려고 했었잖아. 애플 살려고 했었잖아. 생각보다 안 합니다. 그러니 뭔가를 틀을 깨고 두려움의 벽을 깨고 나오셔야 된다. 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신다면 그 1%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컨더리 마인드의 저자시죠. 황현희 작가님을 모시고 긴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나눈 얘기는 책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조금 더 친절하고 공감이 가게끔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얘기가 있는지 조금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세컨더리 마인드 한번 일독을 해보시면 여러분께 크게 좀 깊이 공감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희 하와이 데저텍 스튜디오를 찾아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찾아주십시오. 자주 뵙겠습니다. 제가 당분간을 책을 낼 계획은 없지만 오늘 이야기 너무 좀 즐거웠고 또 너무 또 잘 이끌어 주셔서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렸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